안녕하세요, 맥스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PMX 에디터 관련해서 재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행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카페에서 가끔 이제 그 댓글을 보면은, 저도 일단 MMD 카페에서 스텝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초보자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3D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MMD를 통해서 3D 쪽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강좌를 올리는데, 강좌가 어렵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겠고, 쓸데없는 전문 용어만 잔뜩 나온다, 쓸데없는 전문 용어만 잔뜩 나온다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 전문 용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문 용어가 아닙니다. 3D에서 사용하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명칭을 이제 사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요즘 데이터 시대죠.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웬만한 자료는 다 나옵니다. 물론 제가 막 뼈대 설명할 때도 FK본, IK본 나눠서 다 설명드리죠. 그 이유가 FK본이랑 IK본이랑 관련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전문가들이 적어놓은 자세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거를 뭐 무슨 뼈대 임의대로 제 마음대로, 얘는 자동 뼈대고 얘는 그냥 움직이는 뼈대고 이런 식으로 내 임의대로 이름을 정해가지고 설명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진짜 필요해서 검색을 하실 때 데이터를 못 찾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3D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을 사용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3D 쪽 포기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접근하지 마십시오. 배울 생각이 없는 거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하나 더 웃긴 거는 지금 텍스처랑 구체라고 적혀 있죠. 이거는 이제 일본 명칭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한글화 하면서 한자 명칭을 그대로 가져다 써서 이제 구체라고 나온 거지. 이 보통 이제 이 컬러 데이터 요거를 이제 사람들이 뭐 색 파일, 그림 파일 이런 식으로 부리는데, 원래 3D에서 쓰는 명칭은 텍스처 맵입니다. 텍스처 맵. 그림 파일, 색 파일로 검색을 해 보십시오. 자세한 내용이 나오나? 안 나옵니다. 텍스처 맵이라고 검색을 하셔야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블로그에 MMD랑 PMX 에디터에 관련돼서 강좌를 올리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3D 명칭 지켜 주십시오. 어디서 주워 배워가지고 대충 때려 주워 배워가지고 그냥 보고 따라하는 수준의 사람들이 뭐 하는 거, 뭐 좀 하는 거 마냥 막 그런 식으로 잘난 척 하면서 올리는 그 강좌들 제가 몇 번씩 봤는데, 그런 강좌들 때문에 지금 개판이 된 겁니다. 지금 PMX 에디터 쪽도. 뭐 보면은 리깅이랑 정점 병합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리깅을 정점 병합이라 부르질 않나, 텍스처 맵을 막 색 파일이라고 부르질 않나,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나중에 진짜 자료가 필요해서 찾는 분들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잘난 척 하는 게 아니죠. 지켜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지켜야 되는 명칭입니다. 이런 거죠. 된장찌개에 된장 넣어라 했는데, 된장찌개에 된장 말고 다른 이름을 자기가 붙이겠죠. 된장찌개 젤리 넣어라 하면은 누가 알아먹습니까 그거를.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이거는 반드시 지켜주고, 제가 이제 그 용어를 쓴다고 해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어가 생소한 거지. 모르겠다 싶으면 검색하십시오. 인터넷. 지금 당장에 지금 이제 재질 부분, 제가 이제 이번 강좌에 재질 부분 강좌를 할 텐데, 재질도 마찬가지로 3D에서 매트리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트리얼이라고도 하고, 한글로 번역하면 재질이겠죠? 재질인데, 재질로 검색하시는 것보다 매트리얼로 검색을 하셔야 전문가들이 적어놓은 자료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강좌를 들으시다가 모르신다, 뭐 전문 용어가 되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검색을 하십시오.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건 거의 뭐 떠먹여 달라는 수준이죠. 이것까지 이해를 시켜 달라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제가 무슨 돈을 받고 지금 강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까지 제가 다 이해를 시켜줄 의무는 없습니다. 모르시면 찾아보십시오. 그게 제일 빠릅니다. 제일 빠르고,
이 PMX 관련해서 물론 저희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모델링 쪽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일단 어디서 이 PMX 에디터 가지고 모델 개조하는 거를 보고 굉장히 쉽게 막 개조 파츠들 불러다가 막 조립하고 하죠? 그런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3D를 좀 다루시는 분들입니다. 어설픈 사람들이 그렇게 막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진 않겠죠. 자기가 작업하는 과정을. 기본적으로 3D를 할 줄 아니까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거 따라서 이제 개조 파츠 막 붙이고 하니까 쉬워 보이겠죠? 절대 아닙니다. 기본 안 돼 있으면 절대 못 하기 때문에, 만약 자기가 직접 모델링해서 뭔가 캐릭터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D 쪽으로, 3D 모델링, 메쉬 모델링 쪽으로, 메쉬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3D 프로그램에서는 이 메쉬 단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메쉬 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그 메쉬 모델링에 관해서 독학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독학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 학원 가셔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빠르고, 물론 메쉬 모델링을 배우시기 때문에 기본 메쉬 모델링만 배웁니다. 그냥 안에 뼈대 하나도 없이. 그 상태에서 이 PMX 에디터를 가져와서 뼈대를 심어서 리깅하고 피직스 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피직스라고 해도 지금 못 알아들으시죠? 강체, 그러니까 물리 연산을 하는 개체를 피직스 개체라고 합니다. 피직스가 물리 엔진을 통틀어서 이제 피직스라고 얘기를 하죠. 물리 연산을 해서 움직이고 부딪히고 굴러가고 충돌해가지고 막 날아가고, 그게 피직스입니다. 피직스. 렉돌도 피직스 개념이죠. 렉돌이라고 해도 지금 이해를 못 하시죠? 렉돌은 그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 인형 있죠, 인형. 실 달아서 막 움직이는 마리오네트 인형. 그 마리오네트 인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줄 딱 놔버리면 후두둑 그냥 쓰러지죠? 그걸 이제 렉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3D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아셔야 이제 이 PMX를 좀 다루기 때문에, 제가 이 강좌를 하면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거는 모르시면 찾아보십시오. 제가 뭐 임의대로 제가 부르기 편하게 막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3D에서 기본적으로 공용으로 사용하는 명칭이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전문가들이 적어놓은 자세한 내용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물론 이 블로그나 영상으로 이 강좌들 만드시는 분들도 가급적이 아니라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이 기본 명칭은 지켜주십시오. 제발 좀. 다른 사람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강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설명이 좀 복잡하고 그렇게 느껴지시더라도 처음에만 그렇지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은 뭐 그냥 그러려니 당연히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념만 좀 이해를 하시면은 나머지는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색을 직접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재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재질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지금 말이 많죠. 잔소리도 많고.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3D에 좀 익숙하신 분들이 보는 이 영상을 보는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3D 쪽에 잘 아는 분이다. 그러면은 PMX 에디터는 언리얼 엔진 기반의 프로그램입니다 하고 얘기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그분들도 3D 만져보신 분들은 언리얼 엔진의 특성을 잘 아시겠죠? 아, 얘는 오브젝트 가져오면 뒤집어지고 UV 매핑이 어떻게 돌아가고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하겠죠. 그것만 얘기해줘도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3D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니까 설명이 길어지겠죠. UV 매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그 부분도 다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일단 이 지금 제가 마우스로 딱 그리는 이 부분, 요 톤이랑 요 부분, 요거는 제가 그렇게 뭐 빡세게 설명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모르시는 분들도 눌러서 이제 색깔 바꿔보고 하겠죠. 직접 눌러봐서 이제 해보면은 끝나고 설명도 그렇게 많이 드릴 게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나고, 제일 이제 복잡한 부분이 이 텍스처 맵 부분인데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이 텍스처 맵을 굉장히 우습게 봅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만 딱 올라오다 보니까 개념을 잘 모르시는데, 이번 재질 강좌에서 제가
이 3D 맥스로 UV 매핑을 뽑는 것까지 과정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고 나면은 아 저게 UV 맵이구나, UV 매핑에 텍스처를 왜 씌워야 되는지, 텍스처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이제 그거를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물론 이 스피어 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아무튼 이 텍스처랑 스피어 맵 요거 두 개에 대해서는 좀 빡세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우선 이 매트리얼 재질을 이제 적용을 하려면 오브젝트가 있어야겠죠. 뭐 오브젝트를 가져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 전에도 설명했듯이 메타세카이어라는 그 3D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PMX 에디터를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PMX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메타세카이어 자체에서도 뼈대 심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건들 필요가 없죠. 더 편하겠죠. 대신 유료 소프트웨어라는 거, 그거는 물론 처음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데 다른 기능이 잠겨 있죠. 메타세카이어 파일만 저장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돈을 지불을 하면은 나머지 기능을 풀어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유료죠. 유료 돈을 내야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저희 나라, 특히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3D 맥스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맥스나 마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물론 라이노도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3D 쪽으로 아마 저같이 산업 디자인 쪽을 공부했던 분들 같으면은 라이노나 그런 프로그램들 사용을 하셨을 겁니다. 라이노도 됩니다. 오브젝트 파일로만 추출하면 되니까 어떤 3D 프로그램을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PMX 파일로 불러오고 싶을 때는 저번에 설명했듯이 메타세카이어에서 작업을 해서 그냥 PMX로 저장을 하든가, 그 경우가 아니라면은 FBX 포맷으로 뽑아서 언리얼 엔진으로 가져가서 PSK 파일로 바꿔서 다시 PMX로 불러오는 방법. 이 지금 제가 설명한 두 가지 방법은 돈이 들어가죠. 당장에 언리얼 엔진도 사야 되고 뭐 그 메타세카이어도 사야 되고 돈이 들어가니까,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3D 맥스는 3년간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맥스를 사용하는 게 가장 보편적이겠죠. 기능이 다 풀어져 있습니다. 학습용으로 사용을 하신다고 해도 뭐 FBX나 오브젝트 파일 뽑아내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학습용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기 때문에 아마 맥스 사용하시는 게 가장 속 편하실 겁니다. 다른 이제 3D 프로그램 사용하실 경우 블렌더도 마찬가지고 뭐 G브러쉬 같은 것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오브젝트 파일만 나오면 되니까. 다른 3D 프로그램은 오브젝트 파일로 가져와서 여기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작업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나중에 딱 이 텍스처 맵 설명하면서 다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그때 딱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색상 파일들, 이 매트리얼, 이 위에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PMX 에디터도 기본적인 뭐 구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니까 여기서 제가 직접 매트리얼이 어떤 건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는 필요가 없고, 추가 이게 하나씩 생기죠. 구체가 요거 하나 올리고 추가 이렇게 하나 올리고, 일단 구체 2개를 제가 생성을 해서 놨습니다. 재질 부분 보면은 이렇게 2개가 돼 있죠.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개체를 여기서 정점 재질 마스킹 보면은 이렇게 재질 끄면 꺼지죠. 안 보이고 안 보이고 활성화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단위를 나누는데, 오브젝트 이 덩어리죠. 오브젝트 단위를 나누는데 PMX 에디터 같은 경우는 이 오브젝트 단위를 나눌 때 매트리얼 단위, 재질 단위로 나눕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3D 맥스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단위로 나눕니다. 오브젝트, 이 하나의 덩어리, 이 덩어리다, 얘는 이 덩어리다. 옆에 보시죠. 레이어 컵을 끄면은 안 보이죠. 핸들 끄고 보면은 얘 끄면 꺼지죠. 이걸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라 매트리얼이 따로 있습니다. 3D 맥스는 지금 매트리얼이 따로 있죠. 따로 있는데 제가 왜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은 PMX 에디터는 재질별로
이 오브젝트 덩어리를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컵 몸통 부분 좀 클릭을 해놨는데 오브젝트죠. 제가 여기서 만약 이 부분만 다른 매티리얼로 바꾼다. 이건 UV 맵이 돼 있네요. 이거 지우고 이 부분만 제가 매티리얼을 바꾼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만 바뀌었죠? 그럼 여기서는 3D 맥스에서는 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매티리얼이 요거랑 요거 두 개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이 오브젝트 하나죠. 오브젝트 하나입니다. 오브젝트 하나로 인식을 하는데 PMX 에디터로 이 상태로 가져가게 되면은 손잡이, 그 다음 몸통, 제가 지금 방금 매트리얼 바꾼 부분, 이 부분 이렇게 세 개로 분해가 돼서 불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매트리얼 단위로 이 덩어리 개체를 구분한다는 거. 이제 요걸 참고하고 계셔야 3D 프로그램에서 작업을 하셔서 오브젝트 파일로 추출하실 때 부위가 있겠죠. 얼굴이면 얼굴, 머리카락이면 머리카락, 옷이면 옷, 이런 식으로 매트리얼을 다 따로 뽑아 주셔야 나중에 여기서 작업할 때 편하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머리카락이랑 얼굴이랑 분해를 안 해놓으면은 여기서 이제 머리를 딱 꺼버리면 머리카락이랑 머리랑 동시에 다 사라지겠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질별로 구분한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알려드리면 되고, 일단 이 확산색과 환경색, 환경색은 이 주변 환경 색깔이겠죠. 확산색은 이런 개념이죠. 어떤 오브젝트가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데 빛이 모든 색깔을 다 가지고 있죠. 그 모든 색깔을 다 가지고 있는 빛이 딱 때려서 반사가 될 때 다른 빛은 흡수를 하고 빨간색만 반사를 하기 때문에 얘가 빨간색이다. 이런 개념이죠. 요게 이제 확산색입니다. 근데 저 개념은 이제 텍스처 맵을 입히게 되면은 어느 정도 컬러를 보정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단순히 오브젝트의 컬러를 입힐 경우에는 환경색과 환경색, 지금 보면 좀 분홍색으로 변했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환경색과 확산색 두 가지를 섞어서 컬러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빨간색으로 만들고 싶으면 둘 다 빨간색이 돼야 이렇게 빨갛게 표현이 되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 오브젝트의 컬러를 입히실 경우에는 옆에 보시면 확산, 환경 동화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한 번에 색깔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같이 바뀌죠. 활성화가 돼 있으니까. 요런 기능입니다. 요 기능이고, 옆에 보시면 이제 반사색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빛을 반사하는 색깔입니다. 이렇게 켜면은 여기 보이시죠? 빛 반사되는 거, 뽀얗게 반사가 되는데, 여기 반사 강도가 있죠. 반사 강도. 이 반사 강도가 뭐냐면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광원이 10개, 빗줄기 10개가 얘를 때린다고 칩시다. 이 부분을 때리는데 10개가 다 맞아서 반사가 돼서 나올 때 얼만큼 퍼지느냐, 그 값입니다. 반사 강도라는 게. 만약 이 반사 강도가 높게 되면은 더 집중해서 빗줄기들이 이 사방을 때려도 이 빗줄기들이 뭉쳐서 이쪽으로 반사가 되겠죠. 올라갈수록 저 하얀 부분이 조그맣게 이렇게 됩니다. 뭉쳐서. 이게 빛 반사 강도라고 이제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알파 맵이랑 비투가도라고 적어놨는데, 투명도죠. 투명도.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투명 값에 대한 거는 알파 맵이라고 부릅니다. 알파 맵. 물론 이 포토샵에도 레이어를 제가 일단 신규 작성을 해서 레이어 채널 딱 보면은 RGB가 이제 빨강, 녹색, 파랑이죠. RGB가 기본으로 돼 있고,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알파맵이라는 게 이렇게 생깁니다. 알파가 뭐냐, 지금 까맣게 돼 있죠. 제가 만약 이 부분에 흰색으로 뭔가를 칠했다,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뭘 칠했습니다. 이거 투명값이 들어가 있네. 흰색으로 뭘 이렇게 칠했습니다. 칠하면은 이 하얗게 생긴 부분은 불투명한 상태고, 까만색 부분은 다 지금 투명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투명값, 제가 여기서 불투명도를 50 정도 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얘는 지금 50%의 투과율을 가진 그 선이 되는 거겠죠. 이런 개념입니다.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잠깐 포토샵을 켰는데, 알파맵, 투명도, 말 그대로 1이라는 수치는 불투명한 상태, 100%의 불투명한 상태다. 얘를 얼만큼 투명하게 할 거냐 라는 수치를 넣어줘야 되는데, 언리얼 엔진 기반의 프로그램은 이 퍼센트율을 백분율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소수점으로 이제 세팅을 해주는데 0에서 1이라는 숫자를 사용을 하죠. 물론 이 조인트에 관해서도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강체 보시면은 뭐 이동 감쇄, 회전 감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동 감쇄, 회전 감쇄가 이제 퍼센트겠죠. 얼만큼 감속을 받느냐는 이제 퍼센트율을 적는 데인데, 퍼센트에 관련된 수치는 모두 0에서 1 값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절반 정도 투명하게 해주려면 0.5를 넣어야겠죠. 0.5를 딱 입력을 시켜주면은 이런 식으로 뒤에 이제 반투명해졌죠. 이제 반투명해집니다. 반투명해지는데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위에 지금 구체가 안 보이죠. 구체가 안 보입니다. 물론 얘를 위로 올린다고 해도 좀 잘 안 보일 겁니다. 지금 쉐이더가 적용이 안 돼 있어서 이런 건데, 이 부분은 잠깐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반사값을 조절할 수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은 이 위에 부분 설명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뭐 더 알려드릴 게 없습니다. 알려드릴 게 없고 간단하죠. 그리고 이 양면 묘화, 요거는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은 일단 평면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평면이 있어야 되니까 요거를 하나 뽑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색깔이 잘 안 보이니까 평면 색깔을 동기화를 시켜서 얘는 주홍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양면 묘화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양면 묘화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앞면만 지금 표시되고 뒷면은 표시가 안 되죠. 물론 지금 이 상태는 PMX 에디터 자체에서 오브젝트를 생성했기 때문에 뒷면이 까맣게 나옵니다. 근데 다른 오브젝트 파일을 불러왔을 경우에는 뒷면은 이런 식으로 까맣게 표시가 안 되고 아예 안 보입니다. 오브젝트 자체가 아예 안 보이기 때문에 앞면만 이렇게 보이게 되죠. 뒷부분은 아예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양면 묘화 기능을 딱 켜게 되면은 뒷부분도 같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좀 보기가 힘드니까 폴리곤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앞부분, 뒷부분 다 보이죠. 끄면은 뒷부분 안 보입니다. 만일 여기에 UV 매핑이 됐다. 여기 UV 매핑이 됐다고 칩시다. 말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여기서 직접 보여드리는 게 빠르겠죠. 일단 얘를 잡아서 오브젝트 정점 시선 방향에서 UV 매핑 한 다음 얘를 아까 전에 제가 요걸로 요거는 좀 그렇고 일단 UV 매핑이 됐는지 확인을 좀 해보고 지금 안 됐죠. 경로 설정이 안 됐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서 신규 너무 크면 안 되니까 500짜리 하나 만들어서 글씨를 하나 대충 넣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그 확인하기 제일 빠르니까 이렇게 글씨로 만들어 가지고 파일 따로 저장, PNG 파일 뭐 111 이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파일 질감 읽기 111 요거죠. 요거 현재 질감 변경 하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단은 PMX로 한번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한번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짜증나죠. PMX로 저장한 후에 이렇게 불러와야 얘가 이제 제대로 매트리얼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요거겠죠. 요거를 변경 해주면은 현재 질감 변경 해주면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11.p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보이시죠? 글씨 이렇게 설명하는 게 빠를 겁니다. 뒤에서 보면 안 보이죠? 양면 묘화. 양면 묘화를 켜면은 뒤에서도 보입니다. 보이는데 보시다시피
글씨도 같이 뒤집혀서 보이죠. 이런 식으로 글씨도 같이 뒤집혀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 뒷부분까지 보여주는 기능이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부분은 머리카락이나 옷 같은 데 많이 사용하겠죠. 한 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저런 거를 사용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이 구체도 색깔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색깔 넣고, 다음에 이제 그림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림자를 활성을 하면은 당연하게 바닥에 그림자가 생기겠죠. 얘 그림자 맵도 똑같이 그림자가 생깁니다. 이게 왜 서로 이렇게 다르냐? 게임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게임 캐릭터 그림자 표현 옵션 같은 거 보셨을 겁니다. 뭐 그림자를 간단하게 그냥 일반 그림자로 할 거냐, 아니면은 쉐이더를 적용시켜서 그림자 매핑을 해서 이 오브젝트 형태대로 그림자를 디테일하게 표현을 할 거냐, 그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뭐 두 개 다 활성화 시켜놓고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똑같죠. 이 별로 그렇게 뭐 크게 복잡하게 설명드릴 거 없습니다. 이걸로 설명 끝난 겁니다. 옆에 보면 또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쉐이더 그림자입니다. 쉐이더 그림자. 지금 망선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이게 기본 모드로 돌려놓고 그림자를 딱 눌러보면 쉐이더 그림자 지죠. 부드럽게 그림자가 생깁니다. 보통 그림자 표현 방식이 제가 이제 이 카툰 렌더링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카툰 렌더링 방식이 왜 카툰 렌더링이라고 부르냐? 맥스처럼 이런 식으로 그림자 형태를 표현하는 프로그램들은, 쉐이더가 적용이 돼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림자 이렇게 뺀질뺀질하게 보이고 그림자도 부드럽게 이렇게 쫙 넘어가고, 이건 이제 쉐이더 그림자입니다. 근데 이 카툰 렌더링 방식은 그림자를 만들 때 지금 톤이라고 보이죠? 그 MMD에서는 기본적으로 톤을 제공을 합니다. 이 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스크린 톤이라고, 스크린 톤, 요걸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 톤이 어떤 개념인지 바로 아실 겁니다. 제가 뭐 길게 설명해봐야 뭐 못 알아들으실 테고, 스크린 톤 검색해서 딱 보시면 만화에서 사용하는 그 붙이는 종이 같은 게 있습니다. 그 그림자를 만들 때 이렇게 이런 뿌옇게 생긴 그걸 붙이는 건데, 필름을 붙이는 건데, 그런 방식으로 그림자를 표현하기 때문에 카툰 렌더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제공을 합니다. 옆에 눌러보면은 매트리얼이 어떤 건지 눌러보면은 그 MMD 모델 받아보신 분들 중에 그 이미지 파일 찾아보시면 이렇게 생긴 그림 몇 개 봤을 겁니다. 이게 카툰 쉐이더, 이 카툰 그 그림자에 관한 파일입니다. 지금 이 색상을 이용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흰색, 그다음 회색 이렇게 돼 있는데 단순히 흰색, 회색이 아닙니다. 그냥 바탕색이 흰색일 뿐이지 위에는 완전히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투명 상태고, 밑에가 톤이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색상 몇 가지 여기서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색상이 조금씩 틀리죠. 색상도 틀리고 스타일도 약간씩 틀립니다. 요거는 더 연한 색깔이고, 5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부드럽게 그라데이션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카툰 방식 그 그림자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직접 광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쉐이더 그림자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옛날 모델들 보면은 캐릭터 얼굴 보면은 얼굴에 그림자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서 넣습니다. 그걸 왜 넣냐면은 카툰 렌더링 방식은 이 기본적으로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형상에서만 그림자가 생깁니다. 간섭되는 그림자를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머리카락 그림자 같은 경우도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간섭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쉐이드 그림자를 사용을 하는데, 일단 얘 위에 있는 애도 똑같이 쉐이드 그림자까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가 다 적용이 됐죠. 밑에 보이죠. 다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쉐이더 그림자를 활성화를 시켜주면은 지금 보이시죠? 그림자 생기는 거. 얘가 가지고 있는 그림자도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쉐이더 그림자를 꺼버리게 되면은 광원에 의한 그림자가 안 생기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요즘은 이 쉐이더 그림자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 PMX 에디터에서 이 쉐이더 그림자를 활성화 하실 때는 저번에 설명했듯이 S 그림자, S0 그림자죠. 그림자 0자를 써서 S0인데 S가 쉐이더의 앞자입니다. 쉐이더 그림자 0자 그 두 글자 따서 이제 S0이라고 지금 표기를 해놨는데 쉐이더 그림자입니다. 요거를 활성화 시키면은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은 이 부분 끝난 겁니다. 뭐 더 이상 뭐 정점색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사용 안 하는 기능입니다. 이 옆에 있는 부분은 트라이얼 방식, 이 지금 현재 오브젝트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포인트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제가 배경색 검은색으로 하면 보이죠? 버텍스 형식으로 보여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얘기고, 뭐 라인은 이렇게 폴리곤 모양으로 나오겠죠, 당연히. 뭐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놓고 쓰겠죠. 이렇게 놓고 쓰기 때문에 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알아봤자. 뭐 톤에 대해서도 아시고, 엣지 윤곽선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너무 당연한 기능이라서 뭐 설명드리기가 좀 거시기한데 말 그대로 외곽선입니다. 외곽선. 카툰 렌더링에 좀 마나틱한 느낌이 있죠. 그거를 이제 살려주기 위해서 이제 외곽선 기능도 같이 사용합니다. 물론 더 두껍게 할 수도 있고 똑같이 알파맵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적용도 할 수 있고, 색상도 자기가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색상을 이렇게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 투명도 알파 값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일단 요 평면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빠르겠죠. 이렇게 예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를 지금 보시다시피 반투명 상태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비춰보면은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오브젝트들이 안 보이죠? 안 보이시죠? 바닥은 이렇게 망선이 다 보이는데 왜 얘네들이 안 보이냐? 이게 이제 게임 엔진 기반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리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 반투명 상태의 이 오브젝트, 면 오브젝트를 먼저 그린 다음에 그 다음 얘네들을 이제 그려 나가는 겁니다. 얘네들이 이제 이 뒤에 있는 오브젝트를 인식할 경우에는 이 뒤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나중에 그리겠죠. 나중에 그리게 됨으로써 이 앞에 있는 반투명 상태의 오브젝트에 가려진 상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한 칸 내려보겠습니다. 한 칸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공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 이 반투명 상태의 면을 그리겠죠. 면을 그리니까 이 공을 먼저 인식을 하고 그 위에 이 반투명 판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공이 보이겠죠. 이 보시면은 맨 위에 있는 이 자색 공은 또 안 보입니다. 당연히 평면이 먼저 그려지니까 얘를 인식을 못하는 거겠죠. 요거는 또 내려주면은 또 보입니다. 이렇게 그리는 순서에 따라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투명한 개체들은 맨 밑에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기본적인 요거 내용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톤도 이제 뭔지 아셨죠? 아셨기 때문에 이제 설명 이제 더 이상 드릴 건 없고, 이제 제일 힘든, 제일 지루하고 시간 걸리고 어렵고 짜증나는 UV 매핑 하는 방법이랑 오브젝트 파일 가져오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3D 프로그램으로 뭐 오브젝트를 생성한다고 해도 가끔씩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굴을 하나 만들어서 요걸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굴을 하나 만들었죠. 이제 이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와이어 프레임 상태를 봐야 되고, 보통 오브젝트 파일을 지금 단순히 공 모양인데 뭐 복잡한 형태로 돼 있겠죠. 보면은 가져와서 보면은 가끔씩 이런데 막 구멍이 뚫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구멍이 뻥뻥 뚫리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저 면 구멍이 뚫려야 되니까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멍이 뚫리면 보기 흉하죠. 보기도 흉하고, 이 구멍을 메꿔야겠죠.
메꿔야 되는데 일단 재질을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일단 대충 밑에 하나 더 구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2, 얘는 1번 이렇게 이름을 줄 텐데 여기 보시면 확장 기능, 저번에 잠깐 설명드렸죠. 나이프 기능이랑 정점 찍는 거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추가 정점을 찍을 때 재질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트리얼 이제 단위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밑에 있는 오브젝트 2번이죠. 2번에다가 지금 구멍을 메꾼 일은 없겠죠. 만약 2번을 찍어 놓고 여기서 버텍스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2번 그룹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 면들이 그렇게 버텍스랑 면들이. 그래서 1번 구멍난 부분 여기를 땜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1번으로 이렇게 맞춰줘야겠죠. 1번으로 맞춰주고 시작을 누릅니다. 시작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정점들이 생기죠. 버텍스가 생깁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 구멍을 막아야 되는데, 이걸 설명을 저번에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다이렉트X 방식으로 이 정점을 그려 나갑니다. 다이렉트X 방식이 정점을 일단 바닥에다 제가 찍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점을 하나 찍었죠.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부분에 점을 찍으면 여기 선이 하나 완성이 되는 거죠. 엣지가 하나 생깁니다. 요거를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면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면을 찍어낼 수 있는데, 다이렉트X 방식은 버텍스가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면이 생성이 됩니다. 이걸 반대로 돌리게 되면 빗면이 생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렇게 원래대로 면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얘를 반대로 돌렸다, 뒷면이 지금 생성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뒷면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사용해서 구멍을 메꾸실 때는 반드시 시계 방향으로 돌리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1번 구멍을 막아야겠죠? 막아야 되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리기 제일 편한 최적화된 점을 먼저 찾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 번에 메꾸려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리는 게 빠르겠죠? 그러니까 요 점을 클릭을 하고 여기 위에, 그다음에 이쪽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커서를 딱 갖다 대면은 정점색이 주홍색으로 변합니다. 변할 때 이렇게 눌러주셔야 그 정점에 정확하게 이렇게 구멍을 메꾸는 작업을 합니다. 만약 다른 부분 클릭하면은 아예 정점을 새로 생성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다 이 원 턴이 끝났죠. 한 턴이 끝나면은 다시 꺼주고 다시 시작을 눌러야 기준점을 설정을 해서 또 작업을 하겠죠. 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부분이 좀 불편한데 어쩌겠습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모델링에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찍고, 요거 찍고, 여기도 찍고, 지금 시계 방향으로 계속 돌아가죠? 여기 찍고, 마무리. 하고, 이제 요 삼각형, 요것만 이제 구멍을 메꾸면 됩니다. 얘는 뭐, 여기 찍고, 이렇게 하면 구멍이 메꿔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구멍을 다 메꿨습니다. 메꿨는데, 메꾸는 것까지는 이제 아시겠죠. 왜 메꾸는 건 별거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메꾸면 되는데, 다른 사선들은 다 이런 식으로 방향이 지금 이쁘게 딱 돼 있죠. 이쁘게 정렬이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대각선 방향이 틀린 놈들이 있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리깅을 한 다음 캐릭터 이제 관절 같은 게 꺾이겠죠. 꺾였을 때 얘네들 이제 메쉬가 찌그러지면서 그 모양이 나올 겁니다. 나올 때 이 부분이 이제 사선 방향이 틀리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선 방향도 잡아줘야 됩니다. 그 기능이 어딨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삼각형 모양이 있습니다. 삼각형 모양을 딱 클릭을 하시면 면까지 같이 잡을 수 있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면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메쉬 단위로, 면이죠, 메쉬 단위로 이렇게 선택을 하신 후에
편집에 들어가시면은 면 대각선 교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단축키가 아예 있죠. 단축키가 있다는 것은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단축키가 있는 겁니다. 그 단축키를 딱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대각선 방향이 바뀌었죠. 요걸로 이 대각선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그 메쉬를 찾아서 다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좀 번거롭죠. 뭐 이런 번거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쓰기가 좀 힘듭니다. PMX 에디터가. 뭐 요 정도만 알려드리면은 오브젝트 파일 가져와서 문제 생기는 부분, 구멍 나거나 뭐 이 대각선 방향이 이상하거나 이거는 다 고쳐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되고, 이제 3D 맥스로 가서 UV 매핑하는 과정 쭉 보여드리고, 오브젝트를 가져오면서 이 PMX 에디터에서 오브젝트 파일을 가져오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도 같이 설명을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UV 매핑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아마 UV 매핑이 뭔지는 대충 알아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UV 매핑 하는 거를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D 프로그램들은 UV 매핑을 뽑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근데 PMX 에디터 같은 경우는 그 UV 매핑을 이미지로 눈으로 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길라잡이 블로그에 가시면은 이 PMX 에디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UV 에디터라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모델 파일이 없죠?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데, UV 맵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뜹니다. 꼭 반드시 필요한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깔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요거 컷 부분 제가 UV 매핑하는 거를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V 매핑의 개념이 뭐냐면은 3D 개체 보시면은 지금 오브젝트 쌓여 있죠. 면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3D로 쌓여서 형태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면 단위로 잘라서 쫙 평면에 펼치는 겁니다. 그걸 이제 UV 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면을 이제 추출을 해야겠죠? 면을 추출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면을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추출을 합니다. 이게 왜 설정이 안 되냐? 지금 얘가 UV 매핑이 돼 있는 것 같은데 UV 매핑이 안 돼 있네요. 안 돼 있고, 겉 부분 UV 맵이 좀, 이게 활성화가 돼 있어 가지고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UV 매핑 이렇게 하면 선택이 되죠. 이제 면을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뽑을 면, 일단 이 컵의 바깥 부분, 여기 이제 그림을 넣든지 글씨를 넣든지 하겠죠. 제가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컵의 겉부분 요거를 제가 추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죠. 다른 3D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다 추출을 합니다. 면을 요만큼 보면은 이제 안쪽 부분, 여기는 이제 필요가 없죠. 지금 이 면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들은 필요가 없고, 안쪽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은 여기도 필요 없죠. 필요 없으니까 스프레이로 바꿔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이 부분만 겉에 부분만 지금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UV 에디터, 그러니까 그 PMX 에디터에서도 제가 스크립트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 스크립트를 깔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UV 매핑이 표시가 됩니다. 지금 메쉬들이 보이죠. 지금 이거는 이제 메쉬들이 위에서 아래로 보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됐는데, 이 맥스가 UV 매핑 뽑기는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면을 선택을 했죠. 요걸 누르게 되면은 알아서 이렇게 펼쳐줍니다. 근데 모양이 좀 이상하죠. 이거는 지금 면을 둘러싸고 있는 상태죠. 둘러싸고 있는 상태에서 이 면 잘랐죠. 이 면을 잘라서 이제 펼친 건데, 지금 중간에
좌우로 쫙 펼쳐야 되는데 찢어지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이쪽 면 여기를 이제 제가 자르겠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죠. 이 부분을 여기서 찢어줍니다. 찢어주면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가 되죠. 지금 녹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UV 맵이 추출돼서 면을 펼쳤다. 그 면을 펼친 경계선을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지금 매트리얼이 녹색이라 확인이 안 되니까 얘를 색상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노란색도 좀 그렇고, 너무 시퍼러면 또 눈 아프니까 이 정도로 해서 요 정도면 되겠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녹색 선, 녹색 선 단위로 이렇게 잘라주게 됩니다. 요거 잘랐으니까 펼치면은 제대로 펼쳐지겠죠. 이런 식으로 쫙 평면으로 이렇게 펼쳐주는 겁니다. 이게 UV 매핑입니다. 이게 UV 매핑인데,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간단한데 지금은 형태가 간단해서 그렇지, 만일 인체 모델을 UV 매핑 작업을 한다. 그럼 얼굴 따로, 귀 부분 따로, 목, 몸, 뭐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옷은 옷대로 막 다 추출을 해야겠죠. 이것도 실제로 그 작업을 해보시면 굉장한 노가다를 해야 됩니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겉부분을 추출을 했습니다. 추출을 했고, 그 다음 이제 나머지 부분 추출을 해야겠죠. 나머지 부분 추출을 해야 되니까 다시 이걸로 바꿔서 위에 부분이랑 밑에 부분 요것도 추출을 해야겠죠. 프론트에서 백으로 바꿔주고, 요거 그 다음 요거까지 하고, 이제 밑에 부분 확인을 해서 잘못 선택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없죠. 위아래 부분만 추출했습니다. 추출했으니까 얘네들도 이제 쫙 이쁘게 쫙 펼쳐줘야겠죠. 다시 이제 에디터로 가서 지금 요겁니다. 요거 여기 추출됐으니까 얘네들 이렇게 UV 매핑 하면 얘네들은 찌그러집니다. 원형은 찌그러지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그냥 가져다가 뜯어다가 여기다 일단 놓으면 됩니다. 이게 펼치는 거죠. 하나씩 면을 뜯어서 가죽 벗기듯이 뜯어서 저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쪽 부분, 뚜껑 부분, 밑에 바닥 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추출을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요만큼 추출을 해서 이 부분이죠. 다시 들어가서 이겁니다. 요거니까 지금 안 뜯어져 있죠. 안 뜯어져 있으니까 눌러서 추출을 해서 뜯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뜯겼죠. 잘라진 겁니다. 얘네들이 겹치면은 나중에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조금씩 띄워서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됩니다. UV 매핑 작업할 땐. 그 다음 이제 남은 부분이 이제 안쪽 부분이죠. 안쪽 부분. 이 부분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밑에 부분 확인하고, 이 부분 다 필요 없죠. 이거 다 필요 없고,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다 삭제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아마 블렌더나 마야나 다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블렌더나 마야나 뭐 비슷하기 때문에 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됐죠? 안쪽 면이 됐으니까 다시 들어가서 맵 정렬하고, 얘도 똑같이 찢어줘야겠죠. 찢어주는데 웬만하면은 이 방향이랑 같이 맞춰서 찢어주는 게 나을 겁니다. 나니까 얘도 요걸로 바꿔서 이 부분, 지금 이 선이죠? 선 보이죠? 더블 클릭하면은 지금 얘를 아까 이 선이었죠.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쫙 찢어지니까 이 상태에서 얘를 찢도록 하겠습니다. 찢고, 지금 안에 있는 면, 얘도 똑같이 눌러서 펼치면은 이런 식으로 쫙 펼쳐지게 되겠죠. 펼쳐졌죠?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은 이제 얘가 좀 보기가 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이쁘게 다시 정렬을 해줘서 이렇게 정렬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UV 매핑이 다 뽑혔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좀 찢어주는 게 낫겠죠. 보니까 찢어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찢어서 길게 펴서 사용하는 게 아마 공간을 좀 덜 차지할 것 같은데, 얘도 마찬가지로 클릭해보면은 여기 나오죠? 선. 더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 선이랑 아마 이 선이 밑에도 선이 있을 겁니다. 선이 있는데 찢을 부분을 제가 이제 찾아가지고 찢는 건데, 이렇게 얘네들도 이제 찢어줘야겠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요 부분 찢어줘야 이제 펼쳐지니까 찢어주고, 면으로 가서 지금 이면이죠.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이면인데, 요것도 똑같이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상하게 펼쳐지는데, 얘는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안 찢고, 굳이 괜히 찢어가지고 좀 이상해졌는데, 요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요대로 두고, 공간을 좀 차지하니까 밑에 뚜껑 부분, 밑바닥 부분을 좀 줄여가지고 요 안에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공간을 덜 차지하겠죠. 이렇게 요 정도 해놓고, 이제 컵 부분은 제가 추출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잡이 부분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썩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요것도 지워보고, UV로 들어가서 면, 이 전체겠죠? 전체 면. 이것도, 얘도 또 말썽을 부리는데, 이거죠, 이거. 핸들. 요 매핑 들어가서 전체 면 보이시죠? 면을 다 선택하고, 지금 엉망으로 지금 펼쳐져 있을 겁니다. 당연히. 얘도 이제 찢어야 되는 부분을 찾아야겠죠. 뭐 안쪽 부분을 찢어주면은 아무래도 보기가 괜찮을 거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찢어줍니다. 찢어준 다음에 다시 면으로 가서 펼치기를 딱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이쁘게 평면으로 딱 펼쳐지게 되겠죠.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제가 아까 컵을 제가 지금 작업을 한 거를 날린 것 같은데, 일단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있으면 다행인데 날라갔네요. 컨트롤 Z 눌러가지고 살리면 금방이니까. 컵 부분은 제가 아까 찢는 것까지 했죠. 쟤는 데이터가 날라간 것 같은데, 데이터가 날라간 것 같으니까 빠르게 작업을 해서 일단 영상 녹화를 중지를 하고 빠르게 작업을 해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작업 또 하는 거 또 봐봤자 재미도 없고 하니까, 일단 영상을 잠시 녹화 중단을 누르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UV 맵을 다시 살렸습니다. 살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추출이 된 거죠. 면 겉에 면이고, 여기가 이제 안쪽 부분. 보니까 뒤집어져 있네요. 뒤집어진 거야 뭐 이렇게 뒤집으면 되니까 뒤집어진 거 바로 잡아주고, 얘 같은 경우는 공간을 차지하니까 여기서 크기를 살짝 줄여서 이 안에다 넣어주면은 공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딱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UV 맵을 펼쳐놓은 건데, 이제 이미지 파일 안에 들어가야겠죠. 지금 이미지 세팅을 제가 툴에 가면은 1024 요 정도 퀄리티를 좀 해놨습니다. 머그컵이 그렇게 굉장히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했는데, 한 부족하다 싶으면은 뭐 UV 맵은 자기 거기에 맞게 크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일단 요 모양 요 안에 들어가야 된다. 요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크기를 좀 줄이겠죠. 크기를 좀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줄여주면 되겠죠. 줄여서
이제 배치를 할 건데, 지금 제가 이제 이 부분 컵의 겉부분이죠. 겉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야 되니까 좀 UV 맵을 크게 잡아야 될 겁니다. 이 정도 크기로 해서 여기쯤에 놓으면 되겠죠. 놓으면 되고, 손잡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글씨를 넣어야 되니까 이 정도 넣어야 되니까 밑에 있는 애들 걸리적거리니까 밑에 빼겠습니다. 빼고 얘도 이제 크기를 키워야겠죠. 조금 작업을 좀 디테일하게 해야 되니까. 이건 좀 너무 큰 것 같고 손잡이니까 이 정도 해서 여기다 놓겠습니다. 여기다 놓고 이게 UV 맵 딱 펼쳐놓고 작업을 할 때 이미지 파일 하나에 이제 모든 이미지를 넣어야겠죠. 넣어야 되니까 배치를 좀 잘 해야 됩니다. 배치를 좀 이쁘게 잘 해서 배치를 하면은 좀 퀄리티가 높은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이제 컵의 밑부분 그라데이션 부분이죠. 그라데이션 부분이니까 얘는 조금 이제 넓혀서 이 정도 넓히면 되겠죠. 넓히고 이 정도 내려주고 이 정도 하면 여기 이제 그라데이션 넣으면 될 겁니다. 넣으면 되는데 얘가 조금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데 버텍스로 가서 조금 릴렉스를 시켜 보겠습니다. 릴렉스 찌그러지네. 그냥 이대로 써야겠습니다. 이대로 쓰면 되고 뭐. 대충 뭐 그렇게 얘는 디테일하게 할 게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이건 조금 너무 작으니까 크기를 좀 키워가지고 한 이 정도 해야겠죠. 이 정도 해서 여기쯤에 놓으면 될 테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제 놓으면 될 텐데 얘도 너무 작죠. 지금 보니까 이런 식으로 딱 배열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공간이 좀 남죠. 남을 경우에는 얘네들을 이것도 이제 조립을 잘 해야 됩니다. 테트리스를 좀 잘 해야겠죠. 이것도 테트리스를 좀 잘 해야 됩니다. 얘를 이렇게 좀 보내서 두 개 크기를 좀 비슷하게 잡아가지고 배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너무 좀 작으니까 이 정도 크기 해서 놓고 전체적으로 세워서 넣으면 공간을 활용을 더 할 수가 있겠죠. 공간 활용을 더 할 수 있으니까 이 안에 들어가게끔 이 정도 조절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치하고 얘도 좀 간섭 받으면은 나중에 포토샵으로 작업할 때 간섭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요만큼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여기다 놓고 지금 안쪽 부분 얘 안쪽 부분이죠. 여기 얘도 따로 빼가지고 공간이 좀 협소할 것 같아서 빼놨는데 옆에다 다시 빼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차피 그 컵의 위아래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퀄리티를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퀄리티를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빼놓은 건데 그냥 얘는 뭐 색상만 어느 정도 커버만 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뽑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UV 매핑이 다 펴진 겁니다. UV 매핑을 제가 이제 다 한 거고, 이게 UV 매핑입니다. 지금 이 3D 개체에 쌓여져 있는 3D 버텍스들 정점 보이시죠? 정점 버텍스, 이 버텍스들을 이제 평면으로 쫙 펼친 겁니다. 이렇게 버텍스 잡아 보면은 이 부분이 여기다라고 이제 알려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 부분 이렇게 펼쳐졌다. 그러니까 요 안에 그림을 그리면은 지금 이 네모칸 안에 만약 제가 2라는 글씨를 쓰게 되면 이 부분에 2라는 글씨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방식, 이게 이제 UV 매핑입니다. 요즘은 이제 프로그램들이 좋아져서 이 오브젝트 자체에다가 막 색을 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나왔는데 보편적으로 이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하고 여기서 이제
UV 매핑을 이제 그림을 그려야겠죠.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식으로 그리냐, 툴에 들어가시면은 렌더 UVS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렌더 UV 템플릿을 딱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UV 맵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엣지라고 되어 있죠. 엣지가 이 선입니다. 선을 엣지라고 부르는데 3D에서는 엣지 컬러를 검은색으로 해줘야 포토샵에서 작업하기 편하겠죠. 흰색으로 하면 잘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검은색으로 바꿔서 지금 4분의 1 크기입니다. 확대해서 보면 이 정도고, 알파 맵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알파 맵이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지금 제가 111 png 파일로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이 UV 맵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UV 맵으로 바꿔서 저장을 했고, 이렇게 작업을 해서 포토샵에서 블록이 열기로 딱 열어보면은 지금은 잘 안 보이시죠? 그림이 커서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매핑이 다 돼 있죠. 뒤에는 투명한 상태로 이렇게 딱 자동으로 투명 상태가 딱 유지가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떤 얘기냐면은, 여기다 그림 작업을 다 해놓고 여기 뒤에 이제 그림을 그리겠죠. 지금 검은색 배경에 투명이라 잘 안 보이는데 일단 흰색을 좀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안 보이니까. 여기다 그림을 그려놓고 이 망선 레이어를 꺼버리는 겁니다. 이 상태로 저장을 하면은 깔끔한 이미지가 이미지 파일만 딱 남겠죠. 그런 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좀 선이 망가져 보이는데, 이거는 지금 그림 파일을 제가 좀 크게 만들었습니다. 2000짜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선이 좀 너무 가늘어져 가지고 안 보여서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매핑이 된 겁니다. 요 파일을 가지고 UV 매핑을 하는 건데, 일단 이 상태로 이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따로 아까 png 파일이었죠. png 파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는데, 웬만하면은 이 UV 매핑 작업이 이제 색칠하는 작업을 하겠죠. 여기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나 색칠하는 작업을 하는데, 웬만하면은 색칠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포토샵 파일이나 일러스트 파일, 레이어로 되어 있는 이 파일을 보존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수정 작업할 때도 이 메쉬 선을 보고 수정을 해야겠죠. 여기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보관을 하고, 저장하는 방식에서도 알파 맵을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BMX 에디터 매트리얼 방식에는 알파 맵을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알파 맵 채널이라고 아예 여기 따로 만드는 것들 보여드렸죠. 알파 채널을 따로 이제 생성을 해서 만들어도 이거를 인식을 못합니다. BMX 에디터에서. 그래서 배경 지우개 같이 아예 그냥 이미지 자체에 투명도를 넣어가지고 투명화를 시키는 거죠. 이미지를 이만큼을 투명화를 시켰다. 이 투명도에 따라서 그 오브젝트 개체도 이 투명도를 따라갑니다. 이 투명도를 저장할 수 있는 파일 형식이 따로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알고 있는 JPG라든지 BMP 파일 같은 경우는 저 투명도가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장하실 때는 PNG 파일이나 그 다음에 TGA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이 투명도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투명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이 흰색 레이어를 일단 버리고 다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을 하면은 이거 망선이죠. 망선이고 지금 선만 보이는 겁니다. 따로 저장 PNG 여기도 지금 설명드릴 게 산더미입니다. 산더미. 저거만 이 UV 매핑만 가지고 이제 설명이 끝나는 게 아니고 설명드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UV 매핑이 끝난 겁니다. UV 매핑이 끝난 이제 오브젝트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UV 매핑 끝났죠. 오브젝트인데 지금 이게 정면에서 바로 본 샷입니다. 프론트 뷰인데 앞에서 본 모습. 프론트 뷰에서는 지금 손잡이가 보이죠. 이거를 일단 제가
익스포트를 해서 컵 오브젝트 익스포트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리얼 엔진 PMX 에디터로 가져가면 저게 어떤 방식으로 불러지는지 그거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컵이죠, 아까 컵. 일단 신규로 이제 불러오면은 이게 지금 프론트 뷰입니다. 얘도 똑같이 프론트 뷰인데 손잡이가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모델이 오브젝트가 앞뒤가 바뀌어 버립니다. 앞뒤만 바뀌면 제가 이제 걱정을 안 하는데, 제가 아까 UV 맵 관련해서 스크립트 다운 받아서 사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딱 누르면 아까 좀 똑같이 나오죠. UV 맵 확인이 됩니다. UV 맵 형태를 딱 보시면은 UV 맵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까 전에 맥스에서는 제가 UV 맵을 이렇게 빼놨죠. 이렇게 빼놨는데 지금 이게 180도 아래 위가 바뀐 겁니다. 아래 위만 바뀌는 게 아니라 UV 맵 좌우도 바뀝니다. 좌우도. 그러니까 이 UV 맵 요 덩어리 하나가 위아래 좌우가 이렇게 완전히 뒤바뀌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면이 뒤집히는 거죠. UV 맵 면이 뒤집히면서 아래 위가 쉽게 얘기하자면은 책받침 뒤집듯이 그렇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뒤집어지기 때문에 앞뒤도 바뀌고 위아래도 바뀝니다. 굉장히 저게 좀 난감한 부분이죠. 난감한 부분인데 일단 UV 맵 당장 위아래가 바뀌고 오브젝트 앞뒤가 바뀌니까 다른 3D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작업을 그대로 해줘야 저 PMX 에디터로 가져갔을 때 정상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이제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에디트 폴리 중심선 여기 맞춰놓고 로테이트 얘를 마이너스 90도 하면은 뒤로 돌아가겠죠. 아니구나, 90도 하면 이렇게 뒤로 돌아가겠죠. 돌렸죠. 이제 180도 돌렸습니다. 오브젝트를 먼저 앞뒤를 돌려놓고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UV 매핑을 위아래를 뒤집어 줘야 됩니다. 위아래를 뒤집어 줘야 되니까 오픈 UV 맵 열어서 전체를 선택한 후에 여기 들어가시면은 뒤집기 버티칼, 후리젠탈이 가로입니다. 버티칼은 세로고 영어로 돼 있을 뿐이지 한글로 번역하면은 가로 세로죠. 가로 세로, 세로로 뒤집혀져 있으니까 세로로 먼저 뒤집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미 뒤집어졌기 때문에 PMX 에디터로 가져갔을 때는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겠죠. 근데 물론 아까 전에 제가 이미지 추출할 때는 원래 모양 그대로를 추출하시고 PMX 에디터로 보낼 때 이런 식으로 UV 맵을 위아래를 뒤집어 줘야 됩니다. 뒤집어 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익스포트를 다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포트 완료. 불러오기 오브젝트 컵 신규. 제가 지금 자꾸 신규를 누르는데 추가를 해버리게 되면은 UV 맵 스크립트가 좀 버전이 낮습니다.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라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보시다시피 처음에 제가 원하는 대로 처음 바라보는 부분에 손잡이가 보이는 형태로 불러졌죠. 불러졌고 UV 에디터를 펼쳐서 봐도 UV 맵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일단 제가 직접 보여드릴 텐데 일단 UV 맵 DGB에 관해서는 일단 잠시 보류를 하고 이제 텍스처 맵을 넣어야겠죠. 그림 파일을 넣어야 되는데 이미지 파일을 넣어야겠죠. 질감 읽기 가셔서 아까 제가 여기 있죠. 매트리얼 요거 제가 현재 질감 변경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일단은 PMX로 저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장 123으로 대충 이름 넣어서 저장하고 불러오기 열기로 이런 식으로 PMX 파일 상태로 불러와 줘야 얘가 뭔가 좀 제대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경 눌러주면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좀 이상하죠? 컵이 투명해졌습니다.
투명해졌죠.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지금 선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고 배경은 지금 투명한 상태입니다. 포토샵 자체가 보시다시피 제가 여기 배경에 흰색을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제대로 보이겠죠. 이걸 넣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UV 맵이 적용이 되면은 이미지 파일 작업을 해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그 이미지 파일 그대로 얘가 갱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편집 갱신만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갱신이 됩니다. 지금 이미 얘가 색깔을 제가 파란색을 넣어가지고 좀 확인이 좀 안 되는데 일단 이렇게 그림자 다 넣고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엣지도 넣고 이제 제대로 보이죠? 보이는데 일반으로 보면은 좀 깔끔하게 이렇게 메쉬로 보이죠? 메쉬로 보이는데 제가 이제 와이어 프레임 표시를 하면은 좀 안 겹치죠. 다 따로 이런 식으로 따로 놉니다. 따로. 이게 다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요거를 또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요걸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하느냐. 제가 이제 저 망선 모양으로 UV 맵을 저장을 했었죠. 그 UV 맵을 저장한 이유가 이런 식으로 UV 에디터를 딱 펼쳐보게 되면은 원래 UV 맵이 돼 있는 메쉬, 그 다음에 그림 파일로 돼 있는 메쉬가 있습니다. 둘이 지금 보면 거의 핀트가 안 맞죠. 요거를 요 안에서 전체를 잡아가지고 핀트를 맞추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그림을 그렸을 때 자기가 원하는 부위에 정확하게 그림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맞춰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긋나 있으니까 메쉬가 이것도 이런 식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다 일일이 하나씩 맞았죠? 맞춰주고 뭐 그렇게 딱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최대한 근사값에 맞게끔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맞았죠? 이것도 맞았고 얘도 맞춰야겠죠?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맞춰놓고 지금 얘는 이제 0번 같은 경우고 1번으로 가면 이제 손잡이겠죠? 손잡이 부분도 지금 메쉬가 엉망이죠? 엉망이니까 이것도 이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딱 맞춰주면 되겠죠? 이렇게 맞았습니다. 맞춰준 다음에 본체의 모델 통신을 눌러주게 되면은 지금 와이어 프레임 상태인데도 깔끔하게 지금 메쉬가 딱 맞아 떨어졌죠. 그림 파일이니까 지금 이미지 파일에 나와 있는 메쉬랑 지금 이미지 파일의 메쉬죠. 메쉬랑 와이어 프레임 상태의 메쉬랑 딱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그림을 그려서 넣게 되면은 이 정확한 포지션에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넣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UV 매핑을 맞추는 작업까지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제가 이제 그 UV 맵이 이제 뒤집어진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포토샵에서 글씨를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갱신만 누르면 바로 이제 뜨기 때문에, 일단 여기다 대충 맥스 시온이라는 글씨를 하나 넣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저장, 아까 전에 PNG 했죠. PNG든지 TJ 둘 중 하나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편집 갱신을 눌러주면은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글씨가 좌우가 바뀌어 있죠. 이게 UV 맵이 좌우도 같이 바뀝니다. 좌우도 같이 바뀌는데 문제는 UV 맵 좌우가 바뀌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좌우가 바뀌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좌우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 개체 UV 맵 뜯어놓은 이 면 개체 하나당 다 좌우가 지 맘대로 바뀌기 때문에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지금 제가 이제 이쪽으로 작업을 해놨죠. 작업을 해놨는데 PMX 에디터에서 봐도 이쪽으로 지금 작업이 돼 있는데 이쪽으로 작업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좌우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좀 굉장히 골 때리죠. 이럴 때는 얘를 이제 90도로 돌려가지고 또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UV 맵을 뒤집었는데 요걸 다시 이제
이렇게 한번 뒤집었죠. 뒤집고 나서 얘를 한 번 더 뒤집어 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뒤집는 작업을 해야 되냐? 일단 얘는 뭐 이미지가 안 들어가니까 이제 신경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끄도록 하고, 어차피 UV 매핑 자체가 이게 절반을 기준으로 거의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많이 뽑기 때문에 얘는 일단 보류를 하고,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지금 글씨가 좌우가 바뀐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좌우를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좌우로 바뀐 건데 티는 안 납니다. 이런 식으로 개체를 하나하나씩 잡아서 좌우를 반전을 시켜줘야 얘가 이제 제대로 인식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익스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우를 바꾼 겁니다. 익스포트 완료. 여기서 신규 불러오기, 오브젝트였죠. 오브젝트 신규 불러오기로 이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왔고, 여기서 UV 에디터 바로 올라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뒤집어진 겁니다. 뒤집어진 거라 일단 중간 과정은 다 생략을 하고, 요것도 반사색 정해주고, 그림자 맵, 양면 묘화까지 다 켜주고, 엣지까지 다 켜주고, 아까 전에 1111 png 파일이었죠. 그대로 이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넣고 얘도 넣고, 이렇게 보시면 정상적으로 나오죠. 이제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물론 지금 오브젝트를 새로 불러왔기 때문에 UV 매핑 핀트를 맞추는 작업은 또 이제 해야겠죠. 요것도 이제 굉장히 그거 한데, 이것도 다 지금 이미지가 다 빗나가 있죠. 이거 맞추는 거야. 뭐 금방 맞추니까 이런 식으로 올려서 포인트를 딱 맞춰주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얘는 뭐 그렇게 중요한 파일은 아닙니다. 글씨를 넣을 게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앞뒤를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글씨를 넣을 경우에는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UV 맵이 이제 뒤집어져도 이미지만 이제 표현이 되면은 그렇게 뭐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글씨를 넣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렇게까지 작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은 맥스존 요 부분 정확하게 이제 들어가겠죠. 모델에 송신 눌러주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딱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넣는 게 UV 매핑입니다. UV 매핑이고, 여기서 이제 그림 작업을 하는데, 일단 이 텍스처가 좀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쭉 바꿔보면은 원하는 폰트가 나오겠죠. 이것도 좀 그렇고, 이것도 좀 그렇고, 요 정도? 요건 좀 괜찮아 보이네요. 요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손잡이 넣을 겁니다. 편집, 변형, 반시계 방향 회전, 이렇게 넣으면 되고, 여기도 이제 글씨를 또 좀 넣어야겠죠. 여기 심심하니까. I 한자 하트가 여기 있네요. 유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왜 굴림으로 들어가지? 유니 한글 한자 하트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글씨가 까마니까 얘는 빨간색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글씨가 좀 작죠. 작으니까 이것도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110포인트도 작으니까 한 150 이 정도면 되겠네요. 글씨는 이제 대충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그림 작업을 해야겠죠. 그림 작업을 하실 때는 이 맨 밑에 있는 맨 밑에 까는 레이어 같은 경우는 그냥 바탕색, 기본 베이스 색을 맨 밑에 바탕으로 까십시오. 그 다음 이제 레이어를 하나 또 생성을 해서, 맨 위에 있는 게 와이어 프레임 레이어죠. 요거는 이제 켜놓은 상태에서 이 레이어에서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저는 이제 간단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날림으로 좀 이제 작업을 할 텐데, 이제 이 레이어의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대충 브러쉬 기능을 이용을 해서 날림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도 너무 작고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이 정도 해서 이 자색으로 이렇게 하면은 나비 모양이 나오죠. 하고 좀 더 이제 조만한 모양으로 빨간색으로 밝은 빨간색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대충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대충 그림을 그린다고 칩시다. 그냥 뭐 여기서 뭐 더 자세하게 작업하면은 포토샵 강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대충 날림으로 딱 그냥 대충 이런 식이다 라는 거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참고만 하시고 얘도 이런 식으로 이제 넣으면은 녹색도 조금 넣고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이제 이 이미지가 그대로 나오겠죠. 나올 테고, 이거는 이제 컵 안쪽 부분 그 부분인데 이 부분도 뭐 그다지 뭐 회색으로 약간 약회색으로 그라데이션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라데이션 넣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니까 이 정도 넣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색깔이 너무 진한데 이 정도로 이 정도 작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약간 뽀얗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다른 부위도 좀 심심하니까 그냥 브러쉬로 대충 좀 그 커피잔 같은 것도 안에 보면 좀 알록달록하죠. 완벽하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좀 확대를 해서 이 커피잔이죠. 커피잔이니까 이걸로 대충 붓으로 대충 이런 식으로 느낌만 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얼룩진 느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느낌이 나겠죠.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느낌만 내는 겁니다. 느낌만 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브러쉬가 너무 크니까 이 정도 해서 이런 식으로 느낌만 살짝 내주면 됩니다. 이렇게 느낌만 살짝 내줘가지고, 물론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은 그림 좀 디테일하게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림이 됐죠? 그림 이제 대충 완성했다 치고 이 상태에서 와이어 프레임을 꺼줍니다. 와이어 프레임 레이어를 딱 꺼주면은 이미지만 남겠죠. 이미지만 남은 상태에서 저장 png 파일 요걸로 다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ng 파일로 저장을 하시더라도 이 포토샵 파일 요거는 유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이 UV 맵 와이어 프레임 레이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소장하고 계십시오. 여기서 갱신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가겠죠.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걸 요거 끄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딱 그림 파일이 딱 나왔죠. 아까 제가 대충 낙서한 거 대충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렇게 안에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막 돼 있죠. 원래 이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막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보여드리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고 일단 좀 얘가 좀 색깔이 그러니까 환경색을 이 정도 넣고 확산도 한 이 정도 넣으면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리고 이게 보니까 양면 묘화를 꺼보니까 문제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고, 여기서 이제 제가 스피어 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다 들어갔죠. 글씨가 다 이쁘게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글씨 퀄리티 굉장히 높죠. 이미지 파일이 클수록 이렇게 퀄리티가 높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좀 글씨가 조금 약간 이쪽으로 갔죠. 이것도 수정할 때 이미지 파일로 가서 와이어 프레임 켜놓고, 아까 전에 이제 이 글씨 파일이죠. 글씨가 보면은
여기가 중간 라인인데 조금 밑으로 내려가 있죠. 요거를 포토샵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위치 맞춰서 이렇게 딱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하고 똑같이 저장 png 파일로 저장을 해서, 아이고 이렇게 저장하면 안 되죠. 와이어프레임 끄고 저장해야 됩니다. 와이어프레임을 켠 상태에서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저 망성까지 같이 저장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 상태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미지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여기서 갱신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자리를 잡는 거죠. 이것도 좀 위로 올라갔으니까 나중에 내려주고,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뭐 요 정도까지, 여기가 이제 UV 매핑에 관한 이제 그 설명이고, 텍스처 맵이랑 UV 맵, 요건 이제 설명 끝난 겁니다. 요건 설명 끝났고, 그 다음 밑에 이제 구체라고 써 있는데, 구체가 아니라 스피어 맵입니다. 스피어 맵. 스피어 맵이 어떤 개념이냐면은, 요것도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니 프라미티브에서 구를 하나 생성을 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걸 만들어서, 구가 생겼겠죠. 여기 스피어 맵 들어가서 질감 읽기, 요거 동그랗게 생겼죠. 동그랗게 생겼는데 요거를 일단 이렇게 생긴 이미지입니다. 얘를 현재 질감으로 변경을 해서 적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용이 된 겁니다. 지금 UV 매핑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은 그 자기 원래 위치에 버텍스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만 고정된 채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스피어 맵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미지는 고정된 상태로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지금 약간 멀미가 나실 겁니다. 보시면은 이미지는 고정된 상태로 오브젝트만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완전 구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지, 이 스피어 맵을 왜 쓰느냐, 지금 이제 이 승상구체라는 거는 기존 이미지 위에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이미지를 덮는 방식입니다. 그 가상구체로 바꿔주면은 이 이미지, 지금 색깔이 하얘서 안 보이는데 회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 이제 원래 색상의 그 지금 이 이미지를 그러니까 이 이미지 위에 기본 색상을 덮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 스피어 맵의 이미지가 서브 텍스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승상구체화하면은 이 스피어 맵에 사용된 이미지가 메인 텍스처 역할을 하는 그런 겁니다. 가상구체를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좀 반짝반짝하게 보이긴 하는데 구체 형태에서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습니다. 이거를 왜 사용을 하느냐, 원래는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뭔가 반사되는 그 질감을 표현을 할 때는 맥스가 됐든 어떤 3D 프로그램이 됐든 미러처럼 거울 반사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을 하는데, 물론 MMD도 그 요즘 쉐이더 기능 중에 거울 반사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좀 무겁죠. 원래 렌더링 방식이 카툰이라 강제로 적용하다 보니까 약간 무겁습니다. 무겁고 3D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반사 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반사 맵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어느 정도 느낌을 내야겠죠. 느낌을 내야 할 경우에 이제 이 맵을 사용합니다. 스피어 맵을. 지금 여기에 적용을 해서 좀 그런데, 만일 제가 여기서 컵에다가 스피어 맵을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시킨 다음에 이거죠. 스피어 맵을 적용했습니다. 승산하면 까매지니까 가상구체로 일단 이 구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지금 컵을 보시면은 굉장히 반질반질해 보일 겁니다. 물론 이미지가 고정된 상태에서 돌아가는 거긴 한데, 이런 식으로 반사 맵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광택이 나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스피어 맵을 사용을 한다. 요 개념입니다. 요 개념. 보시다시피 지금 배경이 좀 하얘갖고 보기가 좀 그러실 텐데, 제가 까맣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짝반짝하죠? 요런 부분 반짝반짝한 느낌이 막 들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느낌이 쫙 납니다. 반짝반짝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스피어 맵을 사용을 한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스피어 맵 기능 밑에를 보시면은 서브 텍스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서브 텍스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회색으로 변해버리는데, 이 서브 텍스처 기능은
최근에 이제 MMD도 쉐이더를 많이 사용하죠. 쉐이더를 많이 사용하고 이제 쉐이더 단순히 처음에는 그림자 쪽에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노멀 맵을 지원을 하죠. 노멀 맵이 뭔지 이제 모르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노멀 맵 처음 들어보니까 생소하겠죠. 일단 이 UV 맵을 원래대로 일단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대로 돌려놓고 얘도 이제 텍스처 이미지가 있겠죠. 텍스처 이미지가 있으니까 비트맵 이미지로 하나 제 원래 여기죠. 매핑 안에 있는 요걸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핑이 됐죠. 매핑이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매트리얼 제가 따로 두 개로 분류를 했는데 다시 하나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걸로 다시 합치고 맵에 들어가서 디폴트 비트맵 요걸로 적용을 해서 보여주고 너는 보여주겠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물론 뒤집어져 있겠죠. UV 맵이 뒤집어졌는데 이것도 여기서 좀 손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뒤집어서 그런 겁니다. UV 맵을 좌우를 요거는 뭐 좌우 이렇게 바꾸주면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맥스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이런 게 편한 거죠. 바로바로 이제 제가 눈으로 확인하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요걸 보여주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노멀 맵에 대한 개념을 모르니까 제가 노멀 맵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일단 포토샵에서 얘는 이제 그거죠. 포토샵 파일이니까 포토샵 파일은 포토샵 파일 요대로 보존하셔야 됩니다. 요거 와이어프레임 때문에 보존을 하시고 방금 제가 이제 사용했던 1111이라는 png 파일 요거죠. 요거를 제가 이제 노멀 맵화로 바꿔 볼 텐데 포토샵에도 기능이 있습니다. 왜곡 기능에 보면은 왜곡이란다 스타일화 엠보스라고 있죠. 엠보스 기능을 쓰면 이렇게 좀 볼록볼록하게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노멀 맵으로 사용을 하는데 일단 제가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대충 111EM으로 이제 이름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EM으로 저장을 하고 약간 볼록볼록한 느낌이 나오죠. 볼록볼록한 느낌이 나오는데 여기에 범프맵이라고 있습니다. 범프맵에 들어가서 비트맵으로 들어가서 아까 전에 이 요거 볼록볼록한 거 요거를 적용을 시켜주면은 지금 여기서는 지금 표시가 잘 안 나는데 여기선 표시가 잘 안 나죠. 아마 렌더링을 하면은 표시가 쭉 날 겁니다. 범프맵에서 비트맵 이미지로 넣어가지고 그런가? 일단 비트맵으로 잘못 넣은 것 같으니까 이걸 다시 삭제를 하고 클리어. 여기서 노멀 맵이죠. 노멀 엠보싱 엠보맵이라고 합니다. 엠보싱이라고도 엠보가 어디 갔느냐, 이것도 하도 오래 안 쓰다 보니까 못 찾고 있습니다. 지금 바보같이. 여기 있죠. 노멀 맵, 노멀 범프맵, 노멀 범프맵으로 하고 노멀 얘를 비트맵으로 해서 이걸 불러오던가. 하도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지금 가물가물하고 이 정도에서 일단 렌더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나오는 거, 이렇게 느낌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막 입체감이 생겼죠. 그림에. 이게 이제 노멀 맵입니다. 노멀 맵. 지금 여기서는 제가 렌더링 세팅에서 노멀 맵을 제가 적용을 안 했나? 아무튼 이것도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귀찮아서 지금 맥스도 지금 세팅을 안 해놓은 상태입니다. 복잡한데 아마 나중에 V-Ray 공부를 하게 되면은 따로 적용을 할 겁니다. 아쉬운 대로
렌더링으로 제가 확인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비트맵 이미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엠보싱 느낌이 나죠. 볼록볼록하게. 아마 이 느낌대로 렌더링이 될 겁니다. 3D Max에서. 이제 저걸 이제 노멀 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렌더링 하면 보이시죠? 이렇게 마치 이렇게 움푹 파인 것처럼, 실제로 움푹 파인 게 아닌데 저 이제 노멀 값을 읽어 드려 가지고 범프 볼록볼록한 그 정도를, 이미지가 어느 정도 볼록볼록하다를 이제 인식을 해서 그거를 이 오브젝트에 적용을 시켜주는 방식, 이게 이제 노멀 맵입니다. 이제 최근에 MMD에서도 저 노멀 맵을 사용을 하죠. 옷감 재질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이 노멀 맵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노멀 맵으로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이런 이제 형식으로 이제 느낌을 살리는 거겠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 이제 저 맵을 서브 맵으로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질감 읽기에서 아까 전에 이 맵이죠. 요거를 현재 질감으로 설정해서 여기에 넣어주는 겁니다. 같이 넣어주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쉐이더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쉐이더를 사용하실 때 MMD에서 쉐이더를 사용하실 때 노멀 맵까지 적용이 된 그 렌더링 상태로 이 모델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브 텍스처라는 얘기는 노멀 맵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더 이상 여기서 더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뭐 노멀 맵을 만드는 방법이야 어려운 건 없습니다. 포토샵에서 그냥 원래 있던 이미지에 필터에 가셔서 스타일화, 그러니까 엠보스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워낙에 3D 프로그램들이 이 노멀 맵 방식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높이도 조절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볼록볼록하게 높이도 조절할 수 있고, 음향 얼만큼 음향 지느냐, 이건 약간 소프트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3D에서 사용할 때는 너무 이렇게 볼떡볼떡 하면은 이질감이 좀 느껴지기 때문에 부드럽게 해주는 게 좋다. 이 정도 알고 계시고, 뭐 각도 같은 경우도 뭐 조절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포토샵에서도 할 수 있고 노멀 맵을 작성해주는 프로그램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노멀 맵으로 만들어주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포토샵이 제일 편하겠죠. 그냥 기본적으로 원래 있는 그림에서 스타일화 들어가셔서 엠보스, 기본 그 엠보스만 적용을 시켜 주셔도 노멀 맵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힘들게 작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 전문적으로 모델링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컵 같은 경우에도 저처럼 뭐 스피어 맵을 컵 같은 경우에도 그냥 노멀 맵을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막 기스 같은 부분 있죠. 그거를 다 일일이 저걸로 노가다를 해서 작업을 하십니다. 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MMD나 PMX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는 작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작업하려면 그거는 취미가 아니라 일거리죠, 일거리. 그러니까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뭐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다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지금 이제 텍스처에 대해서 제가 모든 걸 다 알려드렸는데 더 이상 이제 알려드릴 건 없고, 이 UV 맵 개념, 요건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UV 맵이라는 게 자체가 이 텍스처 맵이죠. 텍스처 맵입니다. 텍스처 맵에 아까 전에 봤던 망선 있죠. 망선, 그 망선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투영해서 보여준다. 이게 UV 맵 개념인데, 모프 중에 이 UV 모프가 있습니다. 모프가 뭔지는 제가 이제 MMD 강좌 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기존 베이스 좌표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미 좌표로 이동을 시키는, 조작을 시키는, 그 버텍스가 여기 있는데 이만큼 당겼다, 그 데이터 이만큼 당긴 만큼의 좌표를 저장을 했다가 모프 그 밑에 조절 바로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여러분들 그 MMD 보면 막 얼굴 표정 바꿀 때 사용하시죠. 그런 식으로 표정이 바뀌거나
아니면 뭐 헤드폰이 사라진다든지 옷이 뭐 사라진다든지 생긴다든지 뭐 그런 거 조절할 때 사용하는 그런 게 모프죠. 이 모프 마찬가지로 UV도 모프가 됩니다. 근데 UV 모프 개념이 뭐냐면은 지금 이미지가 지금 여기 한 장이 있죠. 그 전광판 보면은 이미지가 쫙 흘러가면은 이쪽으로 이제 이미지가 들어가면서 이쪽으로 다시 나오죠. 요런 개념으로 이 이미지 파일을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뭐 직접 보여드리는 게 훨씬 빠를 텐데 이렇게 일단 정점을 다 선택을 하겠습니다. 봉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UV가 있습니다. UV 맵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UV 이제 UV라고도 이제 얘기하는데 3D 좌표가 아니라 이게 UV가 되는 겁니다. UV 버티컬 UV U 방향으로 돌리면은 옆으로 돌아가겠죠. 이미지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빙글빙글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데 이 UV 맵 그 메쉬는 고정된 상태로 이미지만 지금 회전을 하는 겁니다. 이미지만 이동을 시키는 방식. V 하면 당연히 세로로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뭐 스케일도 마찬가지죠. U 가로 방향으로 늘릴 것이냐, 뭐 세로 방향으로 늘릴 것이냐. 물론 이걸로도 UV 매핑을 어느 정도 보정을 하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그 방식 있죠. 제가 보여드렸던 방식이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방식, 이 매핑 방식, 이게 이제 정확하게 UV 매핑 하는 방법입니다. 요거 말고 계셔도 뭐 웬만한 이 텍스처 작업은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2D 그림을 잘 못 그리기 때문에 퀄리티가 요따군데 아마 그림 좀 잘 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퀄리티를 더 살릴 수 있겠죠. 이런 컷 부분 해가지고 이제 누가 마셨다 라는 걸 이제 연출하고 싶을 때 여기 립스틱 자국 같은 거 이렇게 그려 넣으면은 좀 그게 퀄리티가 살겠죠. 그리고 지금 UV 같은 경우도 UV 맵을 한 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이제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시면은 UV 보시면 대상 UV 이렇게 돼 있죠. 추가 X, Y, 추가 뭐 ZV 뭐 굉장히 많죠. UV 맵을 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립스틱 자국을 만들어 놓고 다른 구석에 숨겨놨다가 그 이제 커피를 마시고 딱 내려놓는 장면에서 이제 입술 모양이 생기겠죠. 그때 커피를 마시는 동작을 할 때 그 입술 모양의 UV 맵을 당겨서 여기 위치를 딱 시키고 모프를 사용을 해서 그 다음에 커피잔을 딱 내려놓으면 립스틱 자국 같은 게 딱 생기는 것처럼 보이겠죠. 뭐 그런 식으로도 연출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UV 매핑을 이해를 하시면은. 그리고 뭐 캐릭터가 뭐 총을 맞아서 피를 흘린다. 그럼 혈흔이 막 생기겠죠, 몸에. 아니면 두드려 맞았을 때 막 상처 막 생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브 텍스처를, 그러니까 텍스처 맵 안에, 이 텍스처 맵 안에 구석탱이에 막 이렇게 막 상처 같은 걸 숨겨 놓는 겁니다. 숨겨 놓고 그 텍스처를 이제 그 아까 전에 그 서브 텍스처 뭐 UV 맵 움직이죠. 그 추가 텍스처를 이제 적용을 시켜서 이 텍스처들을 다 하나씩 이렇게 자리에 배치를 시켜가지고 보이게 하면은 막 상처가 나는 것처럼 보이겠죠. 뭐 그런 식으로도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응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죠. 이것도 원래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면은 렌더링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매트리얼이기 때문에 설명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매트리얼을 따로 찾아보셔서 거기서 이제 전문가들이 적어놓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만 이런 개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 요 정도만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면은 나머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 MMD 카페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면 제가 다 답변을 드립니다. 뭐 얼토당토 않는 그런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대려 혼이 나겠죠.
말도 안 되는 뭐 내용의 막 질문이라든지 그런 거 말고 좀 진지하게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웬만해서는 다 답변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 찾아오시면 되고, 다음 강좌에서는 이 뼈대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재질에서도 재질만 설명한 게 아니라 제가 UV 매핑을 어떻게 하고 다 알려드렸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뼈대도 단순히 뼈대를 생성하고 만드는 그 기능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뼈대도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니까 리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뼈대는 기본 뼈대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쓰는 리깅 방법 설명한 다음에 이 앵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앵커. 이게 앵커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앵커도 제가 아마 같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앵커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여기 웨이트 앵커 편집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능도 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알아두셔야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리깅을 편하게 하시려면은 저 앵커 기능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것도 이제 같이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뼈대랑 관련된, 가장 뼈대랑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게 리깅이겠죠. 리깅에 대해서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타 뭐 좀 설명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제가 이제 설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뭐 노멀맵이 도대체 뭐냐? 노멀맵이라고 저는 용어로 써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노멀맵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면은 더 자세하게 나왔으니까, 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더 자세한 자료를 찾을 수 있다. 뭐 요거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까지 이 BMX 에디터 재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